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서울시립대, 세종대, 숭실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설명을 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화천고등학교 고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먼저 세 군데 먼저 할 거고요. 대학별 수시전형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 변경사항 안내하고 그다음에 수시지원 체크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서울시립대학교랑 세종대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요. 서울에서도 회기 그리고 청량리 그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가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대학교죠. 시립대학교이기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먼저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차이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논술 전형은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를 보던 것이 학생부 교과 90%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10%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도요. 10명에서 20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0명 이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추천받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보통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충분히 다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을 보시면요. 교과 인원이 189명에서 24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경이 없는 대신에 모집 인원이 380명에서 43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91명이었는데 경영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공학과들에서도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80명으로 바뀐 것은 경영학부만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학과들은 수능 최저가 있었고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경영학부만 뽑는 것으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91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면서 이 인원들이 아마 학생부 종합 1전형이나 아니면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인원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큰 바뀐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사회공헌 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단계 4배수 뽑는 거에서 3배수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실적 전형은 똑같이 8명으로 현행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변동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행정학과, 경제학과, 세무학과 수시 모집 인원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다양한 전형으로 변동이 많았고요. 특히나 세무학과 같은 경우에 교과는 1명 감소했고 그 다음에 종합에서 10명이 감소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세무학과를 혹시나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인원 변동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종합 1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거를 확인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균형 선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장 추천 인원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이 80%, 진로 선택 과목이 10% 이렇게 해서 90% 성적이 들어가고 교과 정성평가라는 것이 이제 더해졌습니다. 요게 10%가 들어가는데요. 다 합쳐서 100% 1000점으로 총점을 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7에서 3합 8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간 점이 많이 바뀐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과 영역 90%, 교과 정성평가 10%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은 따로 없고 교과 반영 방법은 요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교과 정성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요. 교과 성적 반영 점수 및 산출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요. 큰 차이가 많이 없어요. 다만 4등급 이후부터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별 반영 점수가 A, B, C 있는데 A는 100점, B는 97점, C는 90점이니까 A를 맞은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데 보통 시립대 정도 쓴 학생들 정도는 대부분 다 A를 맞았을 것이라고 보고 B나 C가 있는 학생들은 많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 반영 점수 산출 방법은 100점 만점. 요게 이제 10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고교 기초 학업 능력을 어떻게 했는가, 대학 전공 기초 소양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 관련 과목 성적, 그러니까 진로 선택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과목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진로 관련 세트, 그리고 관련 과목 이수 여부 등을 볼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학 관련 학과를 쓰려고 하는데 물리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선택 안 한 학생들은 조금 불리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염두해 두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영학부에서 80명을 이제 종합전형 2로 뽑잖아요. 그래서 지역균형에 경영학부가 없습니다. 교과로 경영학부를 뽑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에서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입결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가능 요인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승 가능 요인은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습니다. 3합 7에서 3합 8이 됐어요. 그래서 3합 8인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기가 이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아마 내신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만 하락 가능 요인이 또 뭐가 있냐면 모집 인원이 증가된 학과들 있잖아요. 그런 학과들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고요. 교과 정성평가가 10%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성적이 조금 더 입결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작년과 비슷한 입결 성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수시 최저 등급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 1, 기회균형 1, 사회공업 통합전형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평가 100점으로 3배수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 면접평가 50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보느냐? 서류평가, 면접평가에서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보는데요. 말 그대로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나 세특이나 창체활동 등을 통해서 성적 추이나 관련 교과의 성적, 그리고 교과 이수, 심층 내용 같은 거 공부했냐 안 했냐,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볼 것 같고요. 잠재 역량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 관련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별 세특이라든지 창체활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행동특성 종합의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우수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열정적으로 활동했냐 안 했냐,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잘 볼 것 같습니다. 사회 역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성이나 리더십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팀워크나 배움, 나눔, 공동체의식, 성실성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봤을 때 특히나 잠재 역량이 40%로 높기 때문에 관련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한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에 자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 1과는 다르게 잠재 역량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류평가만 들어가요. 그래서 종합전형 1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된 잠재 역량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요거는 모집영역 38페이지에 보면 각 학과의 인재사항을 시립대에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이런 인재사항과 본인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를 좀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종합전형 2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인재상이 그 학과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경영학부를 보셔야겠죠. 경영학부의 진로 역량과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했냐 안 했냐 특히나 서류 평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기부에 경영과 관련된 활동이 많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만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가 없어진 거긴 하지만 뭐 원래도 없었고요. 잠재 영역 50%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재상을 잘 보고 경영학과에 지원을 해야 된다. 제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인재상 중에서 수학과 영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그리고 수학 과목과 영어 과목에서 다양하게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이런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어느 학생들이 쓰면 좋을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입시 결과와 올해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내신 주요교과 평균은 1점대 중후반에서 2점대 초반 학생들인데요. 여기서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서고, 자군고, 특목고 학생들이 서울시립대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우리 강원도 고등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산업 8에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학과에 알맞은 과목 선택을 잘했고 과목 성적도 높으며 관련 활동도 많이 한 학생들이 유리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이유가 뭐냐면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학교에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관련 학과 활동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계열의 학과를 쓴다. 이런 학과들은 교과 정성평가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의 진로 관련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 2점대 초중반에서 3점대 극초반 학생들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면접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도 어느 정도 되고 관련해서 활동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면접하는 것이 자신감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종합전형 1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기부 기반 면접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 잘 말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많이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진로진학팀에서도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하셔서 면접 준비를 많이 하시면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내가 활동을 열심히 많이 했다. 이런 학생들은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에 보면 70% 컷에 등급이 현저히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성적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해 두시고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2점대 초중반에서 3점대 극초반, 대부분 2점에서 2점 후반 정도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부만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경영학 관련 활동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 성적이 좋은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 2점대 초반 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인재상과 잘 맞는 생기부 내용을 가진 학생들이 여기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 농어촌 전형이 수시에 없어요. 보니까 정시에만 있고 수시에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여기까지고요. 넘어가서 세종대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학교고요. 세종대학교는 군자역 어린이대공원역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버스 타고 가면 잠실이 아니라 그 강변에서 내려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학교고요. 자, 2025학년도랑 2026학년도 수시 문제 변환한 거 보시면 모집 인원이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실기, 실적, 예체능, 특기자 전형에서 10명이 준 것 빼고는 대부분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특히나
지역균형 인원이 많이 증가한 거,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전형 모두 다 인원이 조금씩 늘었다. 특히나 서류형 전형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설 모집 단위에는 양자지능정보학과라는 곳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라고 해병대 계약학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체크포인트 두 번째 보시면 교과 전형 점수 산출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학생부 교과 산출 방법이 자유전공학부는 공통 일반 선택 80%, 진로 선택 20%였는데 나머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은 공동 일반 진로 선택을 다 합쳐서 100%로 봤었어요. 근데 이것을 자유전공학부와 같이 모두 공동 일반 선택을 80%, 진로 선택을 20%로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거의 비슷한데 조치사항에 따라 감점 또는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거 요거 잘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세종 창의인재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3배수로 뽑는 학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 3배수로 뽑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4배수에 뽑혀서 면접을 조금 잘 봐서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거에서는 불리하게 바뀐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원래 30%였는데 40%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가 새로 생겼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면접이나 체력 검정, 그다음에 요거 면접은 해병대 주관에서 한다. 패스페일이니까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로 먼저 넘어가면요. 자, 학과별 모집 인원이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공 선발이 많이 없었어요, 작년에. 그 145명이었던 거지 전공 선발이 267명으로 늘어났고요. 무전공 선발, 그래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223명이었는데 이것이 15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은 줄어들었고 전공 선발은 다시 늘어났어요. 총합은 420명으로 늘어났고요. 자, 지역균형에서 학교장 추천 여기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공 선발이 줄어들고 전공 선발이 늘어나서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에는 입결 상승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전공 선발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유전공학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3명에서 153명으로 약 70명이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학과들 보시면 1명, 2명 이렇게 뽑던 것이 4명, 11명, 4명, 12명 이런 식으로 많이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 학과들은 내신 성적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입결이 상승 가능 요인은 일단은 자율전공은 최저가 2합 5고 학과 지원 2합 6이에요. 그래서 자율전공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도 줄었고 그다음에 최저도 높기 때문에 그 입결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늘었지만 그래도 학과 지원이 2합 6으로 자율전공 지원 학생들이 학과 지원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 같았으면 자율전공으로 지원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려는 학과가 있네. 그리고 최저가 여기가 더 낮네. 그래서 그 학과로 이동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인원을 많이 뽑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락 가능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과에서 지역균형 학과 지역균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많이 늘어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자율전공은
내신이 낮고 최저가 잘 나온 학생들 위주로 지원을 할 것 같고, 학과별 모집은 내신이 높고 최저가 상대적으로 덜 나온 학생들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다만 자율전공을 뽑는 인원수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조금 더 높아지거나 아주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학과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전공을 쓴 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거는 진짜 수시 모집 시기에 가서 경쟁률과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에 막 유의미한 차이는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이제 종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능력을 더 많이 보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종창의인재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요, 진로 역량이 4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로 역량을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나 관련된 교과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교과 세특이 잘 나와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회균형 및 사회기업 배려자, 그다음에 서해오도 승하고교졸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둘 다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기회균형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진로 역량 둘 다 골고루 잘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형에서는요, 진로 관련 생기부 내용이 더 많은 것이 유리할 거고요.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더 보기 때문에 성적이 더 높은 것, 그리고 관련 학과 성적이 더 높은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목 성적과 세특이 잘 쓰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서류형을 써야 할지 면접형을 써야 할지 여러분의 생기부가 어떠한지를 보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평가 요소 및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과 세특, 그리고 심화 탐구 내용, 그러니까 세특에 여러분들이 그 교과와 관련해서 심화 탐구한 내용이 있냐 없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교과를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성취도가 어떠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관련 교과 성적이 높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일반 다른 학교들에서 인성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었냐, 아니면 나눔과 배려, 이런 걸 했냐 안 했냐, 봉사활동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성실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서류형을 쓰려는 학생들은 학업 역량이 높아야 되고요. 면접형을 쓰려는 학생들은 진로 역량이 높아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수능 후에 있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 40%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까 전에 시립대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4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면접고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면접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생기부 내용을 완전히 익혀두셔서 물어보는 것에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영상을 볼 때 시립대학교 볼 사람들은 시립대학교만 보고 세종대학교만 볼 사람은 세종대학교만 볼 텐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면접 준비는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교 다른 교과 선생님 분들한테 부탁하면 분명히 잘 지도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진로진학센터에서도 모의 면접을 잘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면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면접형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써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세종대학교도 작년도 입결과 올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 2합 5 또는 2합 6을 맞출 수 있는 학생으로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 뭐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인기 있는 학과는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학교 교과 전형으로 가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낮지만 특정 두 과목의 수능 성적이 잘 나온 학생, 그래서 수능 2개 잘 보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런 학생들은 세종대학교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오는 것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종창의인재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의 진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유리할 겁니다.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2점 중반에서 3점 초중반. 뭐 학과마다 수시 점수가 조금 달라요. 내신 점수가 조금 다른데 뭐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좀 낮은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로 관련 활동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해서 말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창의인재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 성적이 상대적으로 면접형보다 성적이 좋고 내가 면접하는 거 조금 어렵지만 관련 교과에서 성적이 높고 심화 탐구를 많이 했다 하는 학생들은 세종창의인재 서류형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작년 성적을 보니까요.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에 비해서 약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 2점대 초반에서 3점대 초반 학생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종합전형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도 좋고 학업 역량도 뛰어나고 진로 관련 활동도 열심히 한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중반 학생이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성적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경쟁률도 잘 확인하셔서 수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는 이렇게 강보다 조금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용산으로 가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지리적으로는 나름 강 남쪽에 있는 거죠. 자, 2025학년도와 2026년도 수시 모집 변경 사항을 보시면요. 증감 사항이 있는데요. SSU 미래인재가 23명 증가했고 그다음에 학생부 우수자가 3명 증가했고요. 논술 우수자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소개로 보시면 21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SU 미래인재가 많이 늘어난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총 합계로 20명이 줄었다고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으로는 21명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에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거 학생부 교과도 학교장 추천이 꼭 필요하고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만 받으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에서는 실기 성적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 그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서 조금 변형이 있다는 거, 요거 정도 빼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우수자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떻게 변했냐? 2합 5에서 2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계열도 2합 5에서 2합 6으로 바뀌었는데요. 보시면 인문, 경상, 자율전공학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탐, 탐구 영역에서 둘 중에 하나 다 가능한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한 과목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만 사회탐구를 응시하시고 국영수에서 6등급을 맞췄다. 그러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에서 여기 조금 특이한 게 교과별 가중치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거 정시에서 쓰는데 여기에서는 수시에서도 교과별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이제 전형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변경한 게 있는데 뭐 3과목 이상이면 20%, 2과목이면 18%, 한 과목이면 16%다. 취득 비율이 적용이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교과 학생부 우수자에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냐면요. 수능 최저 완화 효과가 꽤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1월 달에 찍었던 영상에서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4, 2합 5, 2합 6, 2합 5, 2합 5, 2합 6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었어요. 최저가 조금씩 완화가 되어지는 추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충족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 2합 4였을 때는 42.8%였는데 2합 5가 된 이후에는요 64.1%까지 됐어요. 그럼 이게 2합 6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자연계열에서는 이렇게 그 하락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2합 6이 되면 이게 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합 5는요 보통 한 과목이 2등급은 나와야 되는데 이제 2과목 3등급을 받아도 최저에 걸리지 않는 거죠. 특히나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70점 맞아서 3등급 맞고 탐구 공부 열심히 해서 한 과목 뭐 3등급을 받으면 2합 6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내신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과 성적에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내신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 입결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과목별 가중치를 두게 되고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정시에서 많이 그러는데 여기서는 수시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계열에 맞는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국어 교과랑 영어 교과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고요.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있었죠. 국어 20, 수학 30, 영어 35.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를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15, 영어가 25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낮은 편이고요. 대신 수학 교과나 과학 교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보다는 수학과 탐구 그리고 영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숭실대는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보다 그 학과에 알맞게 뭔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에서도 약간 그런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논술에서도 논술 점수가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교과 모든 면이 동일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에는요. SSU, 미래인재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진로가 50%가 들어가요. 그래서 관련 학과와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나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업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 계열에 대한 강점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로 탐색 노력, 전공 계열 적합성, 선택 과목, 이수 적절성 요거를 많이 보니까 관련 학과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과목을 들으면서 심화 탐구를 많이 했고 이런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SSU 미래인재와 다른 전형에서 면접이 50%가 돼요. 면접에서도 전공 적합성이 50%, 인성이 5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열심히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점수가 5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쓰는 게 좋은데 내가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면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원할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기부 활동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분명히 열심히 하셨다면 면접에 가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관련 교과 선생님들과 연습을 많이 해보고 부모님께도 면접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상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보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로진학센터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면접 전형에도 두려움 갖지 말고 많이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보시면 면접 문제도 여기 숭실대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예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라든지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은 뭐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뭐 교과 성적이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쁜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담임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준비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저희 진로진학센터 선생님들을 믿고 면접 전형 준비 잘 하셔서 면접 볼 수 있게 이 전형도 많이 신청을 했으면 내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다 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숭실대학교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까? 이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 해의 성적과 그리고 올해의 수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2점대 초반에서 2점대 중반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수능 최저 2합 6을 맞힐 수 있는 학생인데 아마 올해는 요 2점 초반, 2점 중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열에 맞는 교과 가중치를 잘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해서 내신 성적 상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련된 학과와 알맞은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과 과학 탐구 열심히 했던 학생 그리고 문과가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SU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생기부 진로 관련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학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면접하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 자신감은 많이 연습하면 생기는 거니까요. 내가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수시 지원하셔도 어렵지 않게 면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중반 학생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관련 활동을 많이 했다. 심화 탐구를 내가 많이 했다.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런 학생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 인문 계열에서 뭐 불어불문학과 도고동문 이런 경우에는 뭐 평균이 3점 후반 4점 초반인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예시니까 내가 성적이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써봐야지 라고 쓰지 마시고 뭐 국제와 관련해서 뭐 뭔가 많이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외국어 계열에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성적이 조금 낮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SSU 미래인재 전형보다 내신 점수가 조금 낮아도 써볼만 해요. 그래서 여기 농어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점 후반에서 3점대 중후반 정도더라도 써볼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진로 관련해서 면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다만 기회균형 전형에서 보니까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SSU 미래인재 전형보다 성적이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입결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경쟁률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내용을 보시면요. 면접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서류평가 1단계 합격자를 데리고 면접을 하는데 서류 1배수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학생이 34.4%, 그다음에 서류 2배수, 3배수 학생들이 65.6%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뒤집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숭실대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더 좋게 보니까 면접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수시에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립대학교,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 수시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학교 모두 다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세 학교를 쓰려는 학생들은 먼저 생기부 내용이 잘 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쓰신 다음에는 1단계 합격을 기다렸다가 면접을 준비할 때 생기부 내용을 잘 외우셔서 면접을 잘 보는 거,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리고 진로진학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까지 말씀드려서 면접 연습, 특히나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면접을 잘 준비해서 시험을 잘 보시고 원하는 합격 결과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 세 학교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세 학교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